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수업을 맡게 된 박성화 교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 뵙게 돼서 아쉬운 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곧 만나게 되실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처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수업은 우선 화장품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성분이 하는 역할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화장품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홈케어부터 해서 에스테틱 살롱에서의 관리 등등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앞으로는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 및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실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화장품 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화장품이란 정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화장품을 연구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피부 타입에 잘 맞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출석은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출석한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각은 수업이 시작한 이후 10분. 그 이후는 이제 지각이 되겠죠. 결석 같은 경우는 불참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출석 처리로 해드릴 수 있고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3회 하시게 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되시니까 늦지 않게 수업시간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의 계획서를 한번 훑어보셨을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 계획서를 옆에 프린아웃 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첫 주에는요,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성분 분석, 그 효능에 대한 필요성 및 전체적인 학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요, 화장품 첨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화장품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정제수랄지, 예를 들어서 뭐 방부제랄지, 아니면 어떠한 성분들이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가장 흥미롭게 접근하실 수 있는 시간이실 것 같고요. 가지고 있으신 화장품이나 아니면 집에서 화장품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전성분의 순서, 그 다음에 전성분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면 유해한 성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야만 하는 성분들,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직접적인 성분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성분 분석 첫 번째 주가 되는 넷째 주에는 모이스처, 그러니까 수분 관련된 성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거예요. 이 수분이라는 거는 어떤 피부 타입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베이스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트렌드가 그냥 정제수가 아닌 장미수, 아니면 알로에수 등등의 특별한 물을 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화이트닝, 미백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시장의 미백이 차지하는 기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뽀얗고 하얗고 피부가 좋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미백에 대해서 자신 있는 한국 그 기업에서도 그렇고 연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신 있는 분야이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요. 거기에 치중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역시 화이트닝입니다. 특히나 피부가 조금 검은 나라 쪽에서는 더더욱 우리나라 화장품에 화이트닝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홍콩 이런 쪽에서는 정말 미백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미백에 관련된 성분들, 화이트닝에 관련된 성분들을 연구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또는 화장품 전문가로서 또는 피부, 메이크업 전문가로서 충분히 입지를 단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주에는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제너레이션은 이제 재생이죠. 미백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조금 천천히 늙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조금은 좀 예쁘게 늙고 싶은 마음, 아니면 정말 안 늙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재생에 관련된 제품 역시도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으시고 거기에 우리들 역시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점 그 수명은 길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20대로 살고 있는 시간보다 늙고 있으면서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20살, 여러분들 나이까지는 아직은 재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재생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고 현재 3, 4, 50, 60대 거기에 평균 연령,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80대까지도 굉장히 재생, 리제너레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그 연구소 직원들,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도 재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주째는요. 성분 분석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리프팅과 링클입니다. 시술을 많이 받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성형을 해서 그냥 시술이 아닌 정말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실리프팅부터 해서 필러를 넣는다랄지 보톡스를 이용한다랄지 여러 가지 시술 플러스 홈케어의 중요성, 셀프 케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한 번 시술을 하고 나오지만 집에 와서는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술보다 수술보다 후처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링클, 리프팅, 그 다음에 수분, 재생,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제품들에 들어가는 특수 성분들, 그리고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성분들,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성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나 인기가 있는 리프팅, 링클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주째, 8번째 주에 드디어 중간고사, 1차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꼭 알고 있으시면 좋겠다. 꼭 이 정도는 내가 이쪽 계열의 뷰티 분야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로 간단하게 훑어보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이니까 중간고사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주째는요, 성분 분석인데요. 우리가 성분 분석의 수분, 그 다음에 미백,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재생, 그리고 링클 리프팅까지 다 중요한 성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분들이 제품의 표기가 될 때, 그리고 표기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생기는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제품을 봤을 때 성분 보고 파악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제품의 성분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0주째는요.
화장품 성분 및 시장의 트렌드. 앞 전 시간에 아마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수업이 되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전에는 수분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연구 내용들이 굉장히 미비했죠.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 그냥 탱탱한 피부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지금은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들지 않게 천천히 나이가 들게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이크업도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것처럼 화장품 역시도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주 초기에는 식물성을 썼죠. 동물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연구 그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식물성,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들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을 연구해서 생산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물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동물성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들, 연구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동물들한테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동물성 원료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 흡수가 되고 효과도 잘 나타나고 그리고 사용감도 좋더라는 거예요. 식물성보다도 동물성이 사람한테 더 잘 맞더라. 그래서 동물성 관련된 원료 성분들을 연구를 굉장히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물들한테서 문제가 생겨요. 동물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뭐 광우병 같은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문제 때문에 다시 회귀를 하게 돼요. 식물성 쪽으로. 그래서 식물성 물질을 다시 한 번 더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초기보다도 최근 들어 연구하는 식물성 물질들이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고 훨씬 더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의 계속 트렌드일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기업들에서 화장품을 어떤 쪽에서 만들고 있는지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미래 화장품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장품들의 트렌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연구 결과가 만들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11주에, 그리고 12주에 화장품을 제품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든다거나 실습 수업은 아니고요. 이론 수업인데, 이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 한 가지씩을 잡으셔서 그리고 나서 제품을 이론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크림을 만들고 싶다. 내가 이런 앰플을 만들고 싶다. 그 앰플에서 착안된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판매 절차를 통해서 이 제품을 릴리스 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건 같이 만들 거고요. 제가 충분히 팁을 드릴 거니까 내 제품 하나가 생길 수 있다라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주에는요. 화장품 효능 분석을 통한 사례 보고를 할 텐데요. 화장품을 제품화 시키면서 서치하셨었던 것, 연구하셨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에 이러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제품들의 어떤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시세이도에 이런 제품들이 좋아서 나는 시세이도의 이런 점들을 조금 벤치마킹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기업들이 처음에 생산한 제품들이 어떤 거였는데 이 제품이 발전을 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몇 년도에 출시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업이 14주, 15주인데요. 15주까지 다 마무리되면 15주 차에 기말고사 평가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평가는 그동안에 하셨던 내용들을 취합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수업에만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테니까 화장품 분석 및 효능평가 수업을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화장품 시장은 정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시쳇말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사, 그러니까 분야가 코스메틱, 에스테틱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거기에 코스메슈티컬이라 그래서 병의원용 화장품이죠. 화장품이니까 의료품은 아니어서, 의약품은 아니어서 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저희같이 뷰티를 전공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코스메슈티컬 제품들이 지금은 개발이 조금 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화장품에서 이거는 약간의 의약품까지도 결합한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 면에서도 굉장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기업들도 출시를 할 때 코스메슈티컬 쪽으로 출시 방향을 잡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 역시도 코스메슈티컬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메틱과 메디컬이 만난 게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는 화장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약품은 아닌데 화장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능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기능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를 통해서 내지는 그 채널들 있잖아요. TV 채널들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정보, 지식 많이 얻으실 거예요. 많이 얻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사실은 실패를 해보신 경험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성분은 어떤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가로서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세요. 성분의 이름을 다 철저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화장품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들, 그리고 그 성분들이 하는 역할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유해한 성분, 그리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미네랄 오일이 피부에 모공을 막는다. 그래서 미네랄 오일을 어느 순간 다 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미네랄 오일을 썼던 모든 분들이 모공이 막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 없이 약간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긴 합니다. 취향의 차이, 그 다음에 개인 취향의 차이죠. 때문에 방부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부제를 넣으면 안 된다. 방부제는 나쁘다. 방부제를 최대한 배제하자.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고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넣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계면활성제를 완전히 뺐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 테죠. 과연 그러면 계면활성제를 넣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계면활성제를 빼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유기농 화장품은 다 좋은 것인가? 유기농 화장품은 다 좋다라고 하면 단점은 정말 하나도 없나? 이런 재미난 연구들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 진실 혹은 거짓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재미난 수업이 될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드린 그 PPT 내용들은요, 천천히 훑어보시고요. 요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 강의여서 실제로 오프라인이면 바로 수업 시간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대답을 해드리고요.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화장품 쪽에서 일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수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학기 수업 동안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거나 제안을 주시면 제가 그 수업 안에 지금 받으신 강의 계획서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 첨가해서 수업할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점들은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비크림을 꼭 써야 되나요? 선크림을 꼭 써야 되나요? 선크림을 안 쓰면 안 될까요? 선크림을 최대한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선크림을 덧발라야 되는데 이미 화장을 했고 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바르라고 하는데 과연 선크림을 어떻게 덧바르나요? 화장이 무너지는데, 그죠? 뭐 이런 궁금한 점들까지도 팁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재미있는 수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재미있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는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화장품 첨가에 대한 주요 성분들, 그러니까 꼭 화장품에는 이 성분들은 꼭 들어가더라.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다라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국이 좀 이러하여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